예,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국님. 일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백성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들어오니까 네. 굉장히 어색해요, 우리 지금. 저는 사실 어색하진 않은데 예. 이제 아침에 옷을 잘 입고 와야 되는구나, 머리도 잘 만지고 와야 되는구나 걱정이 하나 생기네요. 원래 백선 변호사 뭐 이렇게 반팔 티셔츠 그렇죠. 이런 거 입고 오시다가 모자도 쓰고 그랬는데 오늘 카메라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넥타이까지 하고 오셨어요. 네, 예의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리고 오신 김에 네. 카메라 보면서 오늘 인사 한번. 자, 노 변호사님부터 한번. 안녕하세요. 유튜브 스타 71세 박막래 할머니가 계시죠? 저는 CBS 유튜브 스타 노영희가 되겠습니다. 51세 노영희입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항상 저희 우리 노상국님이 인사를 길게 하셔가지고 예. 저까지 길게 하면 재판정을 진행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그 말이 더 길어. 항상 길어, 항상. 한번 이렇게 저는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누구 말이 더 맞나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말할 기회가 없어요, 제가.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유튜브 류라고 자꾸 발음하게 되는데 왜 그러세요? 라면 드시고 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화면 나오기 약간 울렁증 생기신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 되게 흥분했어.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는 라디오 재판정. 와, 지금 사실은 유튜브 방송 저희 어제부터 처음 한 거잖아요.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 벌써 6천 명이 돌파했어요. 진짜요? 오. 라디오 다 끄신 겁니까? 레인보우 안 들으세요? 6천 명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요? 현재요. 누적이 아니라? 예, 지금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단하시다. 제가 울렁증을 빨리 극복을 하도록 해야겠네요. 자주 하려면. 예. 오늘 라디오 재판정. 오늘은요 좀 특별한 라디오 재판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찬성 반대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거 말고 장안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국민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곧 1심을 앞두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의 네. 이 재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네, 증인으로 그렇죠.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하나는 부인이 증인으로 등장을 해도 되느냐? 부인이 증언한 걸 인정할 수 있느냐? 효력이 있느냐? 이런 궁금증들. 또 김지은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상당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부인의 증언들은 다 공개가 되면서 김지은 씨 증언은 비공개냐? 뭐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아서요. 곧 있을 8월에 그 1심 선고 전에 저희가 라디오 재판정에 이 내용을 좀 올려보고자 합니다. 유무죄를 가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고요. 질문들 보내주십시오. 오늘 생방송으로 두 분과 함께 얘기를 좀 풀어가 보죠. 먼저 백 변호사님. 네. 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7월 2일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6월 15일, 6월 22일에 이제 공판 준비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울지, 어떻게 입증할지, 아니면 어떻게 반박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기일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피고인이 출석을 안 해도 되니까 안희정 지사 출석을 안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집중 심리로 빨리 끝내자라고 결정이 돼서 7월 2일, 6일, 9일, 11일, 13일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6번의 길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3일 날 이제 그날 아마 이제 검찰에서 구형까지 할 거예요. 그럼 그게 마지막 길이 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이제 수가 그렇게 있어요?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이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집중 심리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하는데 그 7월 23일에 이제 또 하나의 어찌 보면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뭡니까? 안희정 지사의 피고인 신문. 이제 본인이 진술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김지은 씨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아마도. 지금까지는 진술한 게 없어요. 지금은 법정에서? 없죠. 지금은 없죠. 그래요? 다 출석을 해도? 지금까지 안희정 전 지사가 했던 얘기는 언론에 마이크를 대고 이건 법정에서 다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위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도. 아니면 관계자들의 말을 통해서 연애 감정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안희정 지사 입을 통해서 김지은 씨에 대한 얘기, 이 소위 말하는 성폭행 사건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안희정 지사에 비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관심사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한 2주 정도 후에 8월 달에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요. 8월에 첫 선고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다 알아요. 이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냐 아니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노 변호사님. 또 이게 남녀 사이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두 사람만 아는 어떤 심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어떤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면으로 찍어놓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재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요. 특히 증거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하는 사람, 즉 피해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일관된 진술과 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그 논리적 변명 예. 이런 것들을 누가 이제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건 간음, 즉 둘 간의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거냐 아니냐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양측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업무상 위력 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겠다. 서로 증인을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동원해서 그렇죠. 이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할 거고 반대편에서는 이건 합의에 의한 성관계. 그렇죠. 쉽게 말해서 둘은 사귀는 사이였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할 거고 이 싸움인 거군요. 그렇죠. 이 재판의 근데 쟁점은. 문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인정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고 그동안의 그 사건이나 판례 같은 걸 보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원래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일에 변호인들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요? 김지은 씨는 아이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거기다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다. 이 표현을 왜 쓰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통상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 아니면 장애인입니다. 아, 약자들. 그러니까 이게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딱 떨어지는데 업무상 위력 이 말로도 어렵죠. 어려워요. 뭐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 권위 뭐 이런 건데 이건 굉장히 좀 이렇게 뜬구름 잡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확실하게 인정될 만한 거,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이제 아동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정이 쉽죠.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면 그 성관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증언해줄 수 있는 증인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 외곽 때리기밖에 없습니다. 그 외곽 때리기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안전지사하고 김지은 씨의 관계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앞에 전제가 돼 있고 그 캠프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이었고요. 안전지사가 왕이었어요. 거절하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가 김지은 씨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건 그렇고 남녀관계사에서도 그게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 하면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입증이 하나도 안 됐다고 지금 변호인들이 가끔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 언론에 공개된 안전지사 측 증인들의 얘기가 조금 재판부의 설득력을 가질 가능성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원 씨 같은 경우. 부인. 이게 민주원 씨가 무슨 뭐 김진 씨가 뭐 볼에 홍조를 띠고 있었네 이런 것들은 본인의 느낌이니까 전혀 이 증언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하나 질문. 이제 민주원 씨가 그러니까 부인이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증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 첫 번째 궁금증. 부인이 증언을 하는 것도 효력이 있어요. 이제 부부 관계, 뭐 가까운 가족 이런 사람들은 유리한 걸 해줄 거라는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증언으로서 인정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칙적으로는 부부든지 가족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피고인을 위해서 증언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족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유리하게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신빙성이라고 하는 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처벌 안 받죠. 그렇죠. 가족이면. 근데 이제 그거는 증인 선서할 때 밝혀요. 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위증죄도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위증죄 나 해도 된다. 그러면서 선서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요점은 가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좀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전제로 들어가는 건데 성폭력 사건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해자 즉 피고인의 증인으로 나오는 부인이나 배우자, 남편 같은 배우자들은 사실은 피해자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건의 그 양 당사자들의 그 저지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와서 뭔가 진술한다고 하면 그것이 단순히 그 피고인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냐? 그건 조금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나오는 거라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 특히 민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전 지사의 말이 맞아도 결국은 둘의 바람핀 사람들의 그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지은 씨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 이제 남편은 어차피 바람핀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저쪽 여자분에 대해서는 남편이 범법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래저래 피해자죠. 이래저래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 유리한 증언해 주는 것과 다르다 해서 인정을 받았다 이 말씀. 자, 요게 하나 궁금했고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증인으로 나서서 민주원 씨도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냈고 김지은 씨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재판정에서. 근데 왜 민주원 씨 얘기는 막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공개가 되고 보도가 되는데
김지은 씨 것들은 안 나오는가? 이것도 궁금해요.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측에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부가 봤을 때 이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공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때는 이제 공개를 하지 않는 건데. 원래는 공개가 원칙. 당연히 공개가 원칙이죠. 그래서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피해자로 증인 때 섰을 때 가림막까지 설치했어요. 맞아요. 그건 안전지사고 눈 마주쳤을 때도 또 아무래도 부담도 될 거고. 그리고 검찰 측에서 이제 김지은 씨 측 증인과 관련해서는 전부 이제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안희정 지사 측 증인은 이제 비공개를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어요. 그리고 재판부도 그걸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민주원 씨가 했던 얘기가 그 안에 있는 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어찌 보면 여기서 이제 2차 피해가 나오는 건데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이제 대중들이 막 약간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 막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공개 못할 걸 기자들이 빼낸 건 일단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렇죠. 모든 재판은 공개예요. 공개가 비공개로 해주십시오 요청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후로 저도 이제 기사 타이틀을 좀 보면 너무 자극적이긴 하더라고요. 어떤 거 이거를 뭐 안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실 수 있을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너무 자극적이진 않고. 그냥 그 나왔던 기사로 나왔던 내용만 말씀드리면. 이제 김지은 씨가 처음에 수행비서가 됐을 때 민주원 씨가 이제 안희정 지사를 배웅하면서 창문을 딱 열어봤더니 홍조 띈 얼굴을 하고 마치 애인을 기다리듯이 그런 얼굴, 뭐 약간 상기돼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건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데 이제 이런 게 바깥으로 나오고 그런 증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그날 증언의 핵심은 이제 그 중국 대사하고 이제 같이 어디 뭐 소위 말해서 약간 외부적에서 만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국 대사 부부를 초청해가지고 어디에서 이제 만찬 같은 걸 한 그날이었던 거죠. 상하원 리조트. 그 얘기도 했죠. 그럼 상하원 리조트에서 계속 얘기해놓고 딴소리 갑자기. 혹시나 상하원 리조트에서 이제 하룻밤을 주무시는데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침실에서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민주원 씨 얘기는 김지은 씨가 눈을 잠깐 떠보니까 새벽 4시쯤에 이 침실 안에 와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 뭐 선정성을 주장입니다. 저희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이 재판에서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미 뭐 기사화가 많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침실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4시경에 갑자기 인기척이 나서 눈을 떠보니 김지은 씨가 거기서 보고 있더라. 내려다보고 있더라. 그렇죠. 라는 게 지금 민주원 씨의 증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관계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보고 있다는 행위 그 자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결국 어찌 보면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김지은 씨 측은 뭐 얘기가 좀 다르죠. 침실에 들어간 적은 없고 복도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때 뭐 문자가 왔는데 이제 김지은 씨는 안희정 지사 쪽 휴대폰을 착신전화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뭐 왜 가지고 있어요? 비서가? 보통 수행 비서가 뭐 잘 때는 새벽에도 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렇게 착신 전화를 한 것 같고요. 업무용 안 지사의 그러니까 업무용 그렇죠, 전화는 그렇죠. 비서한테 맡겨놓고 잔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2차를 하자라는 문자가 와서 팬으로부터 근데 그게 누군지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뭐 일행 중에 한 명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뭐 지키기 위해서 그 계단에 앉아 있었다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가 신빙성 어느 쪽 진술에 부여할지 아까 노영희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원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이거는 가족 간의 문제고 아무래도 거짓말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배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기까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희정 지사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지은아 왜 그래? 라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걸 보고 부인이 놀랐다. 이게 지금 이제 부인 측의 증언인 겁니다. 김지은 씨는 들어가지 않았다. 밖에서 쭈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지금 김지은 씨 측에서는 사실 여론이 많이 돌아갔어요. 주말에. 그러면서 김지은 씨 측에서는 2차 피해를 상당히 나는 강하게 당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 변호사님. 사실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캐릭터 증인이라고 해서 그분의 행실이라던가 평상시에 뭐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격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그 민주원 씨 입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분이 뭐 이혼녀라더라. 그분이 원래 평상시에 뭐 안 전 지사를 좋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더라. 뭐 모래사장 그림 같은
같은 걸 되게 귀여운 척하면서 그렸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그 사람이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자꾸 강조하려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당연히 2차 피해가 맞고 김진씨 측 주장이 맞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거는 그 사람이 정말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또 기준이 되기 위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2차 피해라고 또 말하면은 사실 너무 안 전 지사 측에 조금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 사건이 터진 것도 그 어떤 방송국의 인터뷰를 먼저 나가서 본인이 먼저 터뜨린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얼굴 다 내놓고 사실 이름도 다 공개하면서 했는데 실명 인터뷰였죠. 이제 와서 갑자기 그걸 안 된다 그러고 또 더 중요한 건 검찰 측에다가 본인들은 난 증언 우리 거 다 비공개해 주세요라고 해놓고 이제 이쪽 상대방 측이 공개한 것을 기자들이 당연히 가서 보니까 이 진술을 다 써서 뭐 기자로 나온 거를 그걸 가지고 저쪽은 언론 플레이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지금 서로 약간 이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도 그러면 주장을 언론화 시키든지 뭐 이래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되기 어렵죠. 성관계에 관련된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여러 가지로 균형이 좀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건물 복도에 CCTV는 없었습니까? 김찬식 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 이런 것들로 뭔가 있었으면 냈겠죠 벌써. 네. 근데 저는 그게 사실 현장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 집 구조가 되게 좀 특이했잖아요. 상하원 리조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2층에서는 부부가 자고 1층에서는 비서가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양쪽에 공통된 주장은. 그리고 계단에서 쭈그리고서 불투명한 유리막 칸으로 봤다는 건데 그러면 침실이 공개돼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남자 혼자 자는 방에 여자가 들어가는 것도 웃기지만 부부가 자는 침실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심 선고가 얼마 안 남은 상태. 우리가 여기서 두 분 다 느낌은 있으시죠?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날 거라는 느낌은 분명히 법조인, 법 전문가로서 있으실 테지만 오늘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의 쟁점들, 궁금증들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하는 바람에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카메라가 울렁증 빨리 극복하세요. 머리 위에서 자꾸 보고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는데 여러분 문자 잠깐만 볼게요. 성준님은 라디오로 듣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로 오셨다는 분 계시고 스튜디오가 이런 분위기였군요. 정기열님. 노상공 백변호사님 백마당생님 얼굴을 상상만 하다가 카메라로 보니까 이러시군요. 멋있다는 겁니까 뭡니까? 딴 데서는 안 보셨나 봐요. 별로 뭐 반응이 시원찮았습니다. 뭐 거기서 보통 이제 멋있으시네요.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군요. 뭐 이렇게 신기합니다. 예, 이런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제가 머리 쓰다듬는 게 전지현 같다라는 스마일. 얘는 커피 쿠폰 한 장을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요. 뭐 이런 것도 괜찮네요. 괜찮네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두 분과 함께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인사 나누죠. 노영희 변호사, 백성무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